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의 혁신과 미래,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거대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테슬라의 모델 3와 Y를 스마트폰 혁명의 아이폰에 비유했을까요? 과거 노키아가 플립폰에 집착하다 몰락한 것처럼 내연기관차를 고집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자율주행과 전기차가 바꿀 미래는 과연 스마트폰 혁명처럼 빠르게 올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의 긴 수명주기 때문에 더디게 진행될 것인지 흥미로운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생산 라인과 최근 관세 이슈가 미치는 영향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테슬라는 어떤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트래비스 IR 부문장. 다음 질문은 옵티머스 파일럿 라인 관련해서 현재 운영 중인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만약 운영 중이라면 주간 생산량은 어느 정도이며, 추가적으로 최근의 관세가 옵티머스 생산 라인의 확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요? 일론. 옵티머스는 여전히 개발 단계의 프로그램이지 대량 생산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는 옵티머스를 어느 정도 만들 것이지만 수천 대가량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나 생산의 대부분은 연말, 25년 말 제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옵티머스의 거의 모든 것은 새로운 겁니다. 테슬라 AI 컴퓨터 제외하고 모터, 기어박스, 전자장치, 액추에이터 등 옵티머스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공급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슬라 AI 컴퓨터는 테슬라 차량 내 것과 같습니다. 새롭고 복잡한 제조 제품이 있다면 가장 더디고 문제가 많은 부품의 속도만큼 느려집니다. 대략적으로 옵티머스는 1만 개의 독특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제품의 생산 확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들이 뭔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제품 생산은 한 부품이 제약 요인이 되고 다음엔 또 다른 부품이 제약 요인이 되는 끝없는 제약의 연속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천 번 반복됩니다. 생산 속도는 각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옵티머스 8의 액추에이터가 영구자석을 사용하기에 중국발 영구자석 이슈에 영향을 받습니다. 테슬라 전체적으로 영구자석을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옵티머스의 8처럼 공간에 제약이 있는 경우는 모터를 가능하면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린 모터에 사용될 영구자석을 설계했고 중국 정부가 히토류 자석에 대한 수출 허가를 요구하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히토류 자석을 사용하기 위한 수출 허가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중국은 군사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보장을 원하고 옵티머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용될 겁니다. 무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직면한 난관의 한 사례입니다. 난 우리가 이런 이슈들을 극복할 것이고 연말까지 수천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트래비스 IR 부문장. 마지막 질문인 로봇택시가 올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미 다루었기에 애널리스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뉴스트리트의 피에르입니다. 뉴스트리트 피에르. 로봇택시와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상당히 구체적인 미래가 되고 있다는 걸 듣게 되어 완전 흥분되나. 자동차 사업 부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모델 3 증설할 때를 돌아보면 난 모델 3를 완전히 재창조된 새로운 제품으로 전통적인 경쟁자들이 따라오기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 우위를 지닌 자동차 산업계의 아이폰으로 봤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규모 면에서 고급 스마트폰 시장 규모를 4배 키웠고 애플은 그 시장의 60%를 점유했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를 보면 여전히 다른 차량 대비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왜 타겟 시장의 15%만 점유하고 그 이상을 점유 못하나요? 다르게 질문드리자면 왜 많은 사람들이 모델 3, 모델 Y를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BMW와 메르세데스를 구매하나요? 내부적으로 이 수수께끼를 풀고자 노력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델 3 혹은 모델 Y를 구매하지 않는 자동차 구매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아마도 거기에 엄청난 가치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일론. 현실은 미래의 대부분이 차량을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폰 비율을 이어가서 설명하자면 100여 개의 다른 디자인이 있던 플립폰 시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들의 실수는 플립폰의 많은 다양한 버전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폰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원할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폰이 출시되었을 때 난 이들이 이것이 산업의 종말인 것처럼 반응하지 않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양한 플립폰을 만들었습니다. 노키아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혹은 그에 근접했지만 계속 플립폰을 만들고 다른 틈새 시장을 찾으려 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다른 스타일의 폰이나 다른 색상 등의 폰을 원할지 모릅니다. 안 됩니다. 소비자들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초지능 폰을 원하는 겁니다. 수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 자율주행이 안 되는 가솔린 차량을 구매하는 건 플립폰을 사용하면서 말 타는 것과 같을 겁니다. 일부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건 엄청 희귀할 겁니다. 질문자가 모델 3를 아이폰에 비유한 것을 받아 일론 또한 과거 2000년대 초반 플립폰 시대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노키아,
모토로라 등은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을 가진 플립폰을 경쟁적으로 출시했으며, 이는 현재 내연기관차 제조사들이 다양한 모델을 만드는 상황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는 전통 자동차 제조사들의 접근이 구시대적임을 암시합니다. 노키아 등 플립폰 제조사는 시장을 세분화해 다양한 플립폰 모델을 출시했지만, 이는 아이폰으로 대변되는 스마트폰의 근본적 혁신을 놓친 결정적 판단착오였습니다. 현재 내연기관차 제조사가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 등 다양한 차종으로 시장을 유지하려 하지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라는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일론은 레거시들이 자율주행 전기차로 전환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2007년 아이폰 출시 후 소비자들은 단순한 기능의 플립폰이 아닌 스마트폰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래의 소비자들이 내연기관차나 비자율주행 차량이 아닌 자율주행 전기 차량을 원할 것임을 일론은 비유했습니다. 일론은 시장 수요가 근본적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 중심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한 아이폰 출시 당시 노키아, 모토로라 등이 스마트폰의 혁신적 잠재력을 간과하고 기존 플립폰 생산에 집착한 것을 비판하며, 플립폰 제조사들이 아이폰을 산업의 종말로 인식하고 즉시 대응했어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자동차 제조사들이 테슬라의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는 것을 비판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일론은 이런 접근이 확산될 자율주행 전기차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키아는 2000년대 초반 글로벌 휴대폰 시장의 선두주자였으며 2007년 시가총액이 약 1,500억 달러로 글로벌 탑 10위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등장 후에도 노키아는 플립폰과 신비한 폰에 집중했고, 결국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의 휴대폰 사업이 매각되었습니다. 이는 내연기관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및 자율주행 트렌드를 놓치면 노키아처럼 몰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키아의 2007년 상황입니다. 2007년 노키아는 글로벌 휴대폰 시장 점유율 약 38에서 40%로 피크를 찍었습니다. 신비한 OS는 2007년 스마트폰 시장의 60% 이상 점유했습니다. 2007년 매출 510억 유로, 순이익 72억 유로, 연간 휴대폰 판매량 약 4억 3,700만 대로, 삼성 1억 6,100만 대, 모토로라 1억 5,900만 대를 압도했습니다. 아이폰이 2007년 6월 출시한 이후 2007년은 스마트폰 시장 성장과 모바일 데이터 수요 증가로 노키아 주가도 급등했고, 8월 최고치 후 아이폰과의 경쟁과 시장 변화로 하반기 약간 조정받았습니다. 2007년 아이폰은 초기 판매량 130만 대 수준으로 노키아의 0.3% 수준으로 위협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글로벌 휴대폰 가입자 30억 명 돌파하는 등 모바일 시장 성장 전망과 신비한 3G 등 노키아의 기술로 시가총액이 2000년 2,500억 달러 이후 최고 수준인 1,500억 달러 회복했습니다. 이후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은 노키아의 마지막 전성기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의 부상으로 2008년부터 점유율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시가총액은 약 400억 달러로 2007년 대비 73% 급락했고, 2013년 9월 3일 마이크로소프트의 휴대폰 사업부를 54억 4천만 유로로 매각되며 연말 시가총액은 150억 달러 수준으로 2007년 1,500억 달러 대비 90% 하락했습니다. 신비한 OS의 복잡성과 앱 생태계 부재는 노키아의 장기적 약점으로 2007년 당시 투자자들은 이를 간과했습니다. 2007년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일론은 노키아가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혹은 그에 근접했다 이야기했지만 2000년대 유럽 시장에서 압도적 시가총액 1위는 맞으나 2007년 기준 글로벌 11위권 수준으로 1위 엑슨모빌 5,500억 달러 대비 27% 수준이었습니다. 단순 기능을 제공하던 피처폰 대비 스마트폰은 앱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등 유용성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2010년 3G 가입자 10억 명 돌파하는 등 무선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무엇보다 피처폰은 교체 주기가 1에서 2년으로 상당히 짧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40% 점유하던 1등 사업자 노키아의 몰락은 그로 인해 급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플립폰과는 제품의 수명 주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평균 자동차 보유기간은 10에서 13년 수준으로 제품의 교체 주기가 1에서 2년에 불과한 피처폰과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경우 잦은 교체를 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FSD 등 자율주행 기능 역시 지금까지는 인간 운전자의 개입이 요구되는 등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 대비 유용성 측면에서 운전자들이 교체를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율주행 전기차로의 전환이 플립폰의 스마트폰 시장으로의 교체 변화처럼 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10년 이상의 긴 차량의 수명 주기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1분기 어닝콜 15편 마무리합니다. 테슬라의 모델 3와 Y는 스마트폰 혁명의 아이폰처럼 자동차 산업을 재편할 잠재력을 지녔지만 긴 차량 수명 주기와 자율주행 기술의 미성숙함이 빠른 전환을 막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로봇은 개발 단계로
연말까지 수천 대 생산이 목표지만 중국발 히토류 자석 관세 이슈 등 공급망 제약이 도전 과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내연기관차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전기차로 전환하지 않으면 노키아처럼 도태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테슬라의 미래는 혁신과 문제 해결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